영끌 원조냐? 새롭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게 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요. 본인 소유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14년 전에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입니다. 그의 목소리 들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의 성적을 매긴다면 역대 정부 중에 한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상 이상은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정도는 좀 쉬운 시기였어요. 잘못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좀 보셨죠?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갖지 못한 분들도 가질 분들의 상실감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혜찬 평론가님. 이건 의혹이 아니라 사실관계니까 이게 부적절한지 위법인지 이런 것만 가려내면 될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좀 먼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때 2006년에 지금 변창흠 지명자가 본인의 방배동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시기가 노무현 정부 말기 시기 서울의 부동산 값도 참 많이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파트를 사면서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대출 규제를 내걸어서 40%밖에 대출이 안 나오게 했습니다. 당연히 비슷한 정책이겠죠. 정책 입안자가 김수현 전 정책실장으로 똑같으니까요. 예. 그러자 변창흠 지명자가 1금융권 대출은 40%밖에 안 나오지만 2금융권인 카드사 대출을 쓰면 집값의 60%까지 그 당시 규제를 피해서 이른바 영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카드사 대출을 받아서 저 집을 샀거든요.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 영끌 매수 행렬에 동참한 셈인데 이게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재산 형성, 그 투자의 자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영끌 투자하는 30대들 비판하고 안타깝다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대출 규제를 회피해서 또 다른 2금융권 대출로 집을 사고 매수세에 힘을 보태는 것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규제로 다 가로막고 있는 시점에 신임 국토부 장관 지명자, 그 정책을 이어나가거나 수정해야 될 사람이 본인 집을 저런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서 샀다는 점,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지적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여기 보는 것처럼 야당의 주장은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이 아닌 여신금융사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저 당시에도 이제 서초구가 방배동 서초구 아닙니까? 그 투기 우려 지역이 돼가지고 그 LTV 그 40%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담보대출 이 40%까지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은행이 아니라 아예 카드사 그리고 그 캐피탈사 이런 데서 최고 한 60% 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대외적으로는 그 공공임대 아파트 그리고 지금 김현미 장관 때부터 해왔던 호텔 개조 원룸 이런 거를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데 본인은 강남의 아파트 살면서 그러면 남들은 임대 아파트 살고 호텔 개조한 원룸에 살라고 하는 거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고 변창흠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문재인 정권의 그 핵심 인사들이 장하성 교수를 비롯해서 강남에 살고 아파트를 여러 채를 갖고 이러면서 왜 중산층 서민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 정책에 어떤 그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창흠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만약 거세다면 아마 김현미 장관의 과거 이런 발언들 때문일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 그 물건들을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매수세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양상이 되어서 법인이 내놔야 될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영끌로 안타깝다는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감 표명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의원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영끌을 해서 집이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김관옥 교수님, 예. 정말 야당의 주장대로 진정한 영끌의 교수다 이렇게 비판받아도 할 말은 없는 겁니까? 할 말이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지금 김현미 장관이 지금 영끌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후임자가 오래됐죠. 2006년이니까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내용으로 보면
영끌에 준하는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어떻게 보면 신협이라든가 뭐 대학 교수들이 좀 더 저리로 사실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드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자가 좀 높은 걸 샀다는 거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은 이런 청문회에서 이제 지금 내정자가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걸 반복하지 않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영끌 원저다 비판, 뭐 60% 대출 받은 것 관련해서 아직 변창흠 후보자 측의 해명을 제가 보도로 접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해명과 설명이 있으면 저희가 뭐 충분하게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명의 장관 후보자 얘기 장애사편을 짧게 한번 해보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논란입니까? 뭐 이것도 사실 위법은 또 아니잖아요. 네, 위법은 아니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도에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6억 9천만 원에 샀습니다. 2006년에 이제 준공 직후에 본인이 입주하지 않고 5억 4천에 전세를 줘요. 그러니까 실제 투자금이 1억 5천인데 그동안 한 번도 이 아파트에 산 적이 없어요. 근데 2018년에 이 아파트를 22억에 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 투자해서요. 얼마가 남게 된 겁니까? 잠시만요. 제가 잘못 들은 진짜 22억까지 오른 겁니다. 네, 22억에 매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1억 5천만 원으로 사실상 갭 투자를 한 거죠. 본인은 장기 보유했다고 해서 시세 차익 노린 투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면서요. 그럼 들어가서 사셨어야죠. 단 한 번도 살지 않은 주택 1억 5천만 원의 갭 투자로 22억에 팔았는데 그런데 지금 30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변창흠 아까 장관 후보자 내놓은 공급 대책이 영등포 쪽방촌 1200가구 임대가구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조은희 서초구청장 같은 인물들은 좁쌀 대책이다. 도대체 누구 코에 붙이냐.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집, 신혼부부들이 살고 싶은 집 살 수 있는 기회는 다 막아놓고 대출도 못 받게 해놓고 한 분은 카드사 영끌로 집 사고 한 분은 1억 5천 갭 투자로 22억의 집을 파는 정말 투자의 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로남불 영끌 구입, 그다음에 내로남불 갭 투자도 문제지만 가장 이제 보다 근본적인 건 정책의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그러니까 주택 수도 비슷한데 통계마다 다르면 대충 2,500만 채 정도가 됩니다. 집이요. 그 중에서 90%가 시장에서 공급하는 거고 10%가 정부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김현미 장관의 문제점은 그 90%를 세금과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니까 시장이 반발해서 정부의 실패가 온 거고 변창흠 후보자가 왜 문제냐면은 변창흠 후보자는 아예 그 10% 부분에 해당되는 공공임대 그 정책으로 전체 시장 90%를 어떻게 덮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책상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영끌 논란 그리고 갭 투자 논란 얘기까지 오랜만에 부동산 이슈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